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는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데요.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 이걸 19기 육중전회라 그럽니다만은 여기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당 역사 결의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같은 관영 매체들은 1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육중전회에서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를 심의할 것이라 그러면서 18일 시진핑 총석이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일정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중화권 매체인 노웨이도 이날 중국 공산당이 육중전회에서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 결의가 뭐길래 지금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는 11월에 이 육중전회에서 결의하게 될 역사 결의, 이건 뭐냐면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결의가 채택된 것은 중국 공산당 창당 이후에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마오쩌둥, 그러니까 1945년대의 마오쩌둥과 그리고 1981년의 덩샤오핑 시기 딱 두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945년 4월 20일 제6기 7중전회에서 통과된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그리고 1981년 6월 27일 제11기 육중전회에서 채택된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이게 이제 그겁니다. 우선 1945년의 역사 결의는 혁명을 주도한 마오쩌둥의 당 지도력 확립이 갖는 의의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는 한편 이 마오쩌둥 사상에 당 지도 사상의 지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982년 6월 27일의 역사 결의는 이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1981년 당 11기 제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이르기까지 이 중국 공산당의 주요 정책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오쩌둥의 공로와 과오를 비판하면서 이 마오쩌둥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의 우상화를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결의는 8개 분야, 38개 항목, 그리고 35,000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덩샤오핑 시대의 이런 역사 결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마오쩌둥은 당연히 영원히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무오류의 우상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뒤엎어버린 거고요. 마오쩌둥의 신적 지위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상에 딱 2번밖에 없었던 이 역사 결의를 시진핑 주석이 세 번째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도가 주목되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왜 이 시점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행했던 역사 결의를 세 번째로 하려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를 재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역사 결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새로운 차원에서 쓰기 위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진핑은 자신을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서 있는 존재임을 부각시킨 바 있죠. 지난 7월 1일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자신이 곧 마오쩌둥이다 하는 것을 대회에 과시를 했었습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만 보더라도 이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중국 공산당의 역대 지도부 중에서 4명을 언급을 하면서 혁명과 건설과 개혁에서 중대한 성취를 이뤘고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라고 평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시 주석 집권기 동안에 당심, 그러니까 당의 마음과 군심, 군대의 마음, 민심, 민간의 마음, 이렇게 당심, 군심, 민심이 전례없이 결집되고 진작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서술은 중국 공산당 100년의 역사를 마오쩌둥 시기의 1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집권을 통해서 2기가 시작된 것이라 이렇게 정의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우리가 중국 역사를 거론할 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중국 공산당 역사의 핵심 인물로 봤죠. 특히 이제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마오쩌둥 시기 그리고 덩샤오핑 시기로 나눠서 우리가 설명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역사 속에서 신중국의 창업자인 마오쩌둥은 외세에 시달리던 중국을 일어서게 했다 그러면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의 설계사로서 중국을 부유하게 했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이 역사적 평가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덩샤오핑을 마오쩌둥의 반열이 아니라 장쩌민과 후진타오 수준의 지도자로 격하하면서 자신이 덩샤오핑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마오쩌둥과 동일한 반열의 인물로 부각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마오쩌둥 그리고 바로 시진핑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의 역사적 위상을 마오쩌둥의 반열에 올리려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홍콩 명보는 중국 공산당 100년 역사를 시진핑 집권 전과 후로 나눈다는 의미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마오쩌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하기 위함입니다. 시진핑의 세 번째 역사결의 또 하나 의도가 바로 이건데요. 마오쩌둥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 덩샤오핑의 역사결의 내용을 다시 마오쩌둥의 신격화로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시진핑 자신에 대한 신격화하고도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목되는 겁니다. 사실 이 덩샤오핑 시기의 2차 역사결의는 이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관과는 상당히 달랐고 지향하는 바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오쩌둥을 밟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중국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차 역사결의에는 1957년 대명대방 운동에 대한 반우파 투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고요. 또 1958년 대약진 운동과 농촌인민공사화 운동의 실패, 또 1959년 팽더화이를 비판하는 반우경 투쟁에 대한 비판, 또 1963년부터 65년까지의 일부 도시와 농촌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교육 운동에 대한 비판, 또 1965년 문예계 학술계에 대한 과도한 정치 비판, 1966년부터 1976년까지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이 조목조목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오쩌둥의 무오류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마오쩌둥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보편적 원리와 마오쩌둥 사상의 궤도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마오쩌둥의 행적 비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신은 사실상 마오쩌둥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섰던 겁니다. 그런 덩샤오핑의 결단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만든 거죠. 지금의 중국이 바로 덩샤오핑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진핑은 지금의 중국이 본래의 공산당 사상을 벗어나가지고 타락한 자본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중국을 원래 마오쩌둥이 창안했던 본디의 공산당 정신으로 투철했던 중국, 또 공산당 정신으로 투철한 중국으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부터 공동부유론을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이고요. 중국의 경제를 공산당이 주도하는 체제로 변화시키면서 모두가 잘 사는 인민경제의 중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점을 시진핑이 3기, 그러니까 3년임을 통한 장기 집권의 핵심 아젠다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진핑의 3차 역사 결의는 덩샤오핑에 의해서 수정되었던 마오쩌둥의 무오류를 다시 복원하면서 이 마오쩌둥에 대한 비판들을 삭제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공보다는 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보고 시진핑은 아예 그런 잘못된 덩샤오핑의 역사 결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마오쩌둥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으려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진핑의 3차 역사 결의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기될까요? 당연히 핵심은 시진핑의 장기 집권 가도를 열기 위한 리더십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잘못된 자본주의 유입이 지금의 중국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사상적 근원을 분석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한 후에 중국을 제2의 창업 시기로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012년에 시진핑 등극 이후에 추진했던 1대1로, 그러니까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말하는 거죠. 1대1로 비롯해가지고 부패 척결, 군사력 증강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을 압도하는 중국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자화자찬이 가득 담겨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더불어서 첨예한 미중 갈등 국면에서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중국몽 달성을 위해서 확고하고도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9월 28일자 일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계속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선언을 냈는데요. 여기서 시 주석이 최고 지도자로 등극한 이후에 추진한 부패 척결, 군사력 증강, 1대1로 이런 것들을 열거한 다음에 중국이 강대국으로 비약한 근본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도에 있다,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진핑의 3차 역사 결의는 시진핑 자신의 3년임을 넘어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발판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화권 매체인 노웨이 역시 중국 공산당이 오는 11월에 육중전회에서 시진핑 시대로의 진입을 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당 입장에서는 올해가 창당 100년을 결산하면서 새 시대를 천명하기 아주 좋은 기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이 3년이면 확정되는 것은 내년 2022년 11월입니다. 아직까지 1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 1년 12달은 시진핑에 있어서 지독히도 긴 세월이 될 것이고, 또 자신의 발길에 채이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자신을 억누르는 커다란 짐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이 시진핑이 어떤 시련을 안겨다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은 왕조 창업과 천하통일 위협 달성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야에 머물던 주승에게서 이 성을 높이 쌓고 식량을 비축하고 왕을 서둘러 칭하지 말라, 이런 조언을 받습니다. 꼭 도광양회하고 비슷한 그런 조언을 받았죠.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서 결국 통일 왕조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주원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그 자리로 이미 올라섰고요.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스스로 세계 패권국 미국과 맞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싸움을 걸면서 언제 어떤 충돌로 점화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한 발 한 발 딛고 있는 겁니다. 살얼음판입니다. 중국 역사를 되돌리는 시진핑의 무모한 도전이 과연 중국 역사를 어떻게 바꾸게 될지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